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주로 무의식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이해하는 그 기본 지식으로서 무의식을 알려면 먼저 의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하고 무의식 기본 요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그 책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브레인에 대한 아주 그 백데이터를 할까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브레인하고 노멀, 보통 사람들의 브레인을 비교하는데 보통 호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사람은 브레인 표면의 셀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갑니다.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는 그 해마 쪽이 여기 보시면 이제 해마 쪽부터 먼저 줄어들어요. 요 해마 있는데 요 구멍이 생겼잖아요. 요 진행이 되면서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정상인 경우는 해마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요 다음에 보면 해마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요 부위가. 근데 해마가 이렇게 구멍이 났죠. 그 다음에 자, 요 그림을 내가 저 책에서도 인용해 썼는데 요게 브레인이 이제 물고기에서부터 포유동물까지 브레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모델 케이스입니다. 요게 그 여우 원숭이인데 요 보시면 대략 이 초기 영장류들은 한 5천만 년 전 이렇게 출현합니다. 신생대 초기부터 출현하는데 요 손가락 보세요. 그리고 눈동자 보세요. 요게 우리 인간 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특화됐다. 이쪽으로 지나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저기 한번 보세요. 눈. 예. 눈동자 보세요. 요게 안경 원숭이입니다. 손가락 보세요. 그래서 손 움직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것도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한 6군데가 있잖아요. 기억이 만들어지는 곳이 한 7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설명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편도체. 편도체는 뭐냐면 감정, 조건부 감정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손에서 바로 절차 운동 기억이 만들어지고 모터 러닝이죠. 운동 학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MTL, 여기 해마 쪽이 있습니다. MTL 쪽에서 우리가 일하 기억이 만들어지고 프리프론탈에서는 뭐냐면 워킹 메모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료는 브레인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를 보여주는 개념도인데 이거 워커 스테이션 이론이라고 그래요. 브레인의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하다가 신문을 보다가 뜬구름 잡는 생각이 나오겠죠. 친구하고 대화 중에도 대화하고 관계없는 게 퍽 떠오를 때가 있죠. 의식에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보시면 까맣게 진하게 있는 요 부위는 우리가 항상 의식화 되는 부위입니다. 내 관심 영역.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노랗게 돼갖고 요거는 의식이 떠오르는데 희미한 영역인데 끝단에 갑자기 뭐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까지 의식되는 쪽에 번져나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의식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뜬구름 잡듯이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30년 수면을 연구했던 알렌 홉슨의 모델입니다. 보시면 요 앞쪽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요거죠. 그래서 아까 그 좀비, 그 몽유병 할 때 꿈을 꿀 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 부위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목적의식, 그러니까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자동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요게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영역 구체적으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파이링 레이트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각몽은 요게 연결된다 그랬죠. 요게 액티베이트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꿈은 빨리 이야기하면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꿈은 바로 그 영화 감독이 없는 사이에 영화 감독 대신 들어선 게 뭐냐 하면 감정의 브레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쪽 있죠. 3번 요쪽이 바로 편도체, 해마 요거하고 뒤쪽에 시각 처리하는 영역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논리적 브레인이 작동을 멈추고 바로 감정의 브레인이 감독이 돼갖고 배우를 리크루팅합니다. 랜덤하게 리크루팅합니다. 근데 감정의 하나로 작동합니다. 요 지금 이야기하는 전전두엽, 이 전전두엽이 꿈 때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인은 바로 이 편도체, 감정 브레인이 주인공이 돼갖고 드라마를 만든다. 드라마를 만드는데 상상하고 환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체면술 이야기했죠. 체면술은 타인이 내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한 개인이 환상을 유대가 심어줄 경우가 체면이고 어떤 업자가 심어줄 거를 환상을 심어주는 걸 광고라 그래요. 광고도 일종의 체면이죠. 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광고를 통해서
뭘 심어주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환상은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만드는 환상을 꿈이라 그래요. 됐죠?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환상이 세 가지인데 체면술사가 치료용으로 환상을 심어주는 거, 유도해내는 거, 그게 체면이고, 업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심어주는 걸 광고라 그러고, 그 다음 내 스스로 환상을 무제한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걸 꿈이라 그래요. 그럼 환상은 뭐냐면, 환상은 환각이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환각은 직접 감각이 안 들어왔는데 내 브레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환각이잖아요. 바로 꿈이 잠을 잘 때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브레인에서 영화를 상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확히 환각입니다. 그럼 상상은 뭐냐? 상상은 낮 동안에 하잖아요. 상상은 꿈하고 관계없습니다. 상상은 뭐냐 하면 낮 동안에 하는데 상상은 예측을 동반합니다. 내가 어떤 상상은 반드시 상상은 뭐라 그래요?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 말이 뭐냐면 상상은 하나의 짧은 스토리를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 상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 어떤 걸 해갖고 내가 돈이 있으면 여름 바캉스를 가지. 바캉스를 가면 뭐 타이티 섬을 가야지. 이게 상상의 나를 펴잖아요. 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예측을 쓴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가정을 하죠. 그 다음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펴죠. 됐죠? 그러니까 상상은 바로 예측을 동반한 작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상도 중요하지만은 환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각을 그걸 뭐냐면 환상이 되죠. 환각이 모이면 환상이 되죠. 내가 원하는 환상이 되죠. 그 환상을 얼마나 교묘하게 심느냐, 이게 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스스로 환상을 심으면 돼요. 그게 그게 바로 자기가 10년 동안 목표를 나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브레인의 전문가가 되면 환상을 심으면 돼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하면 이 환상의 내적 경로가 생겨갖고 10년 동안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중요하냐?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가 공동으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나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건 상상이 아니요, 환상이요. 그래서 복잡한데 우리 브레인은 요 5가지 운동을 만드는 겁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리듬 운동이고 요 출처는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요 그림을 만나서 브레인 공부를 시작했고 저 인생을 바꾼 그림입니다. 이게 2005년도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 환상을 심은 거죠, 제가. 바로 내 의지를 동반해 심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을 20년 전에 내가 알고 이걸 액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이게 큰 액자로, 그때 돈 한 20만 원 들여갖고 액자로 만들었어요. 포고점에 가서. 만들고 내가 항상 가는 현관 그쪽에 딱 해갖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환상을 켜야 되죠. 내가 언젠가는 이 복잡한 다이그램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환상을 강화시켰죠. 20년 동안. 지금은 또 거의 다 이해하고 지금은 이 그림 내용을 4시간 설명하려도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기억하고 있고. 상상이 아니죠. 어릴 때 환상을 심어야 돼요. 좋은 환상을. 그래서 이거 보시면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요게 리듬 운동 해가고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자세 운동,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파인 모터 투닝, 바로 손가락 운동까지 갑니다. 근데 이 전체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이 대단한 거는, 제가 브레인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단하다 본 거는 바로 행동을 습관 쪽에서 보면서 행동이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행동은 시작할 때 하고 끝 그거만 기억하고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로 10초 전에 내 몸 자세를 기억 못하는 거,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걸 정확히 이야기했던 이런 책이 참 드물어요. 이 책에서 그걸 정확히 이 사람도 지적을 하면서 바로 사건 기억의 행동이 접근을 못한다. 사건 기억의 행동이 접근을 못한다. 자, 바로 그 목류병 환자가 행동을 했죠. 운전을 해가 25km 갔죠. 근데 사건 기억에 접근을 못 했죠. 사건 기억이 뭐예요? 살인사건 하면 안 되죠. 다른 데가 사건을 기억했다면 저런 일 하면 안 되지. 딱 나올 건데 사건 기억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사건 기억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걸 기억한대요. 그걸 일화기억이라 그래요. 그 일화기억에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동작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장 몇 바퀴 돌았는가를 기억하려도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운동장을 돌면서 5바퀴만 돌아도 이게 4바퀴인지 3바퀴인지 항상 헷갈려요. 행동이잖아요. 움직임은 기억되지 않아요. 의미 기억, 사건 기억에 링크 못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좀비를 이해하는 거고 자동 반응을 이해하는 거고 바로 목류병을 이해하는 거고. 자, 그 정도.
자, 요거는 제가 쓰는 책 표지에 있는 겁니다. 그림을 낸 내가 이 모든 거의 표지에 제가 이 공부하면 전부터 다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쫙 전체를 한 장에, 예, 한 장에 신경세포하고 쭉 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이 그림은 내 생각이 출현해 있는 그림인데 바로 뭐냐면, 저거에 지금 꽃다발이 3개가 있잖아요. 빨리 갈게요. 저 장미 저거는 요거 있는 하나의 장미로 묶은 거는 요걸 예를 들면 한 5만 원 주고 산다 합시다. 요 밑에 있는 건 한 1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 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1억 줘야 돼요. 이거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왜 차이가 날까요? 아름다움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미술관에 가서 이 유명한 화가의 이 화병의 꽃 그림을 보면 우리는 느낌이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요거 빨리 들을게요. 요거는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어 있죠. 이걸 단순하다 그래요. 요거는 색깔은 다른데 다 장미 하나로 되어 있죠. 복합도가 낮죠. 요거는 복합도가 1이라면 요건 복합도가 2쯤 되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복합도가 얼마예요? 색깔도 다양하고 꽃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죠. 복합도가 5쯤 되죠. 근데 복합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왜 명품이냐 하면, 명작이냐 하면, 이 그림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분열이 안 돼 있죠. 하나의 미적 감각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아까 전체 이야기가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자아로서 세계를 통합적으로 온전하게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다. 느낌을 동반한 경험이 가능해진다. 자, 미술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요 보세요. 자, 아까 그 푸스타의 이론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브레인이 하는데 마지막에 전부 다 운동이든 뭐든 개념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게 자코멘티의 조각 걷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한 꽤 오래, 한 10년 전에 조각품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갱신했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기사를 내가 스크롤했는데, 자, 이 걷는 사람의 조각품에 왜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경매에 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이 걷는다는 동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걷는다는 개념을 보는 겁니다. 걷는 거 이외에 다 빼버렸잖아요. 저 앙상한 다리 보세요. 걷는 거 이외에, 걷는 걸 개념하는 이외에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롯이 앙상한 2다리. 굉장히 가장을 했잖아요. 앙상한 2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걷는다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든 운동이든 최상위는 바로 개념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문화적 아이콘도 이 개념의 공간을 장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게임입니다. 광고도 그렇고 모든 것도. 조금만 하면 어색하고 촌스럽죠. 형태는 비슷한데. 그럼 그 1% 차이가 바로 개념을 딱 꼬집느냐 그겁니다. 바로 저 자코메티가 걷는다는 것 이외에 모든 걸 제거했죠. 앙상하게 걷는 저 사나이, 저 속에 걷는다는 개념을 시각예술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개념 공간 속에 사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세계를 미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예술입니다. 전부 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 공간으로 올라가면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환원되지 않습니다. 요게 그리스도 고우가 그 의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경험은 그 경험 중에서도 환원 불가능한 최대 경험의 집합,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요걸로 갖고 그리스도 고우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바로 환원 불가능한 최대 경험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환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원인이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신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들어보셨죠? 이게 신학까지 올라갑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원인을 갖고 있어요. 원인을 외부에서 갖고 오지 않아요. 됐죠? 그런데 벌써 우리의 자아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동 반응은 스토리를 갖고 오는데 출처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온갖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출처를 묻지 않아요. 그렇게 단일한 하나가 되지 않는데 모자이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의식은 뭐냐 하면 환원 불가능한 최대 경험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체 하나의 경험은 요거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도 하나의 경험을 만드는데 이건 최대가 아니죠.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조명과 이때 나의 내부의 기억과 내 땀샘 하나하나까지도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의 유니크한 분해할 수 없는 하나의 단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대 집합이 바로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왜 팔을 잘라냈어요? 이게 단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하나의 단일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환원 불가능한 최대 집합. 그걸 의식이라고 한다. 이 데피니션, 이 정의 하나로 지금 그 사람은 2권의 책을 쓰고, 예, 저도 굉장히 대단하다. 근데 그 책도 함께 보시면 이걸 완전히 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책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쪽 보시면 빨리 이야기할게요. 요거에 이제 보이는 그 이쪽 분야는 바로 우리의 그 상징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앞쪽은 뭐냐면 수프라 마지널 자이너스는 우리의 사지, 팔다리의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앵귤러 자이러스는 바로 시각, 청각, 촉각이 교차하는 교차로예요. 이 교차로 때문에 공간각이 생겨요. 바로 공간각에서 언어가 출현하는 거예요. 됐죠? 이 공간각에서 바로 상징 개념이 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저는 이거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런 자료 대단합니다. 요 뒤에 빨간 부분에 AMG, 그 앵귤러 자이러스, 그 다음 SMG,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이쪽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상징으로 올라가는 거. 바로 아까 개념의 공간이 저서 프로세스를 합니다. 이 개념이 출현해야 언어가 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브레인 전체에서는 보시면 이건 뭐냐면 모델링 했는 자료인데, 이어서 미리세컨드 보세요. 0미리세컨드, 15미리, 30미리, 45미리세컨드로 바뀌어가면서 여기 있는 뉴런들의 시냅스 전체 조단입니다. 이것들이 파이링 되는 이게 물결이 우리가 호숫가에 돌을 쫙 던지면 쫙 물결이 쫙 번져나가잖아요. 미리세컨드 도로 물결 벌리는 거 보세요. 이거 엄청난 자료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동식물 이렇게 그리죠. 아크가 보이죠. 호가 보이죠. 이렇게 흥분색 뉴런들의 발하는 이게 프론트 라인이 물결처럼 보입니다. 쫙 전파가는 겁니다. 이게 대뇌 피질이 세계상을 감각합니다. 세계상을 감각해서 하나의 단일한 세계상을 만들면 그게 프론탈 이 브레인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국제학술대회에 이게 현수막 같은 건데 이렇게 크게 출력해갖고 우리 브레인이 연결된 겁니다. 신경 축사기. 아까 자네운에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는 요걸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2억 개의 섬유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 하나를 보면 이 신경섬유가 아까 수초화 이야기했죠. 이게 번져나가는 거 보였죠? 저 그걸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제 논문에 있는 겁니다. 요게 해마입니다. 요 보시면 요렇게 있는 게 해마의 치상해고, 해마의 CA3 요렇게 있는 요 영역입니다. 요렇게 해마인데, 우리 인간 같으면 한 1억 개 정도 세포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억을 만드는 해마인데, 잘 보세요. 요거 탐침이 화살표가 보이죠? 요거다 커런트를 흘려요. 전류를. 예, 수미리볼트 흘리면 요거 시간 제로입니다. 0ms에서 그다음 보면 6.6msecond.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벌겋게 달아오죠. 여기에 수십만 개의 신경세포가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펄스를 만들어내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1msecond 쭉쭉 해갖고 여기 덜뿔이 붙어졌다가 여기서 꺼지고 이동을 하죠. 마지막에 커질 때 보세요. 50msecond. 50msecond 됐을 때 처음에는 이쪽이 붉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이동해갖고 이쪽 뒤쪽, 이게 바로 CA1 쪽입니다. CA1 쪽이 붉어지면서 마지막에 보세요. 얼마 전에 바로 80msecond, 79msecond쯤 됐을 때 이 흥분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90msecond 다 사라졌죠. 그래서 0.1초, 100msecond, 0.1초쯤 때 기억하는 단위가 만들어져 갖고 이게 바로 서파수면 2단계에서부터 꿈꿀 때는 이게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썼는 책에 아주 한 서너 페이지 걸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요 과정 보시면. 예. 실제로 기억이 만들어져 갖고 이동하는 과정을 여러분 눈을 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단백질 채널 있죠. 그걸 염색할 수 있는 걸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조작을 해갖고 거기다 빛을 붙이면 거기서 빛이 나와요. 그런 걸 해갖고 실제로 기억이 만들어지는 이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우리 창자하고 브레인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아까 상어 보여줬죠? 상어. 그래서 보세요. 예. 속이 편해야 되지. 편한 거는 브레인인데 속은 이쪽이잖아요. 배가 아파란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아픈 거는 이어서 느끼는데 배는 이쪽이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자에 있는 신경을 제2의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자, 브레인. 아름다운 그림이죠? 예. 브레인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섬유로. 예.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 이 책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의식은 브레인에서 그 여러 영역을 디스커넥트 할 수 있어요. 저기 말 조심해요. 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전기적 영향력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들이 그래서 다중인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출력하고 감각하고 그다음에 감정 영역을 분리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벌써 한 15년 전인가 꽤 오래된 다큐멘터리. 요거는 너무나 생생하게 다큐멘터리를 본 거라 갖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다큐멘터리였는가 그런데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에서 엄마가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봤어요. 젊은 엄마가. 그런데 그 나레이션이 뭐냐면 그 엄마가 그 순간에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수십 년 지나갔고 거의 할머니가 된 그 사람이 엄마가 살아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도 장님이에요. 놀랍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되는 게 그러니까 다중인격에서 10대로 돌아가면 눈이 다시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참혹한 장면을 보면 완전히 셔터를 내려보고 칸막이 딱 쳐버려요.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강의를 통해서 좀 덤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발 공포영화 같은 거 참혹한 장면 보지 마세요. 불행각을 조금 해보면 초등학교 어릴 때는 무조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줘야 돼요.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최고 안 좋은 거는 피 튀기고 잔인한 장면 나온 영화는 아무리 명화라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왜 봐? 돈 주고 왜 찡그린 영화를 봐? 안 그래도 세상 험악하고 그런데 굳이 막 살튀고 막 피가 막 질질 흐르는 걸 클로즈에 있는 영화를 왜 보느냐? 그거 정신건강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장면이 나와도 이 작가들이 이 방송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르게 서글프게 참혹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보여줘도 그게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주의도 아니고 피 튀기는 장면을 클로즈해 보이는 거예요. No. 브레인을 해보시면 그거 아니야. 괴물하고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이거 막 이렇게 했다 해도 괴물하고 싸울 때는 본인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악랄한 영화, 참혹한 영화를 계속 보여내주면 우리 사회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감성의 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건세에 들어와서 3건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 그리고 지금 했던 200만이 살해된 킬링필드, 그 다음에 중국의 홍위병 시대, 수백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이 저항을 못했습니다. 2천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치하에 다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의 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이나 영화 같은 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잔인한 장면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걸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예. 그래서 우리 브레인과학에서 최근에 조금 기여한 것 중에 뭐냐고 이태원 참사했을 때 자막 보셨나요? 이게 찡겨갖고 위험한 상황 있잖아요. 가급적 영상으로 보여주지 말라고 우리 브레인과학계에서 심리학계 브레인 신경학회에서 방송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여주면 트라우마가 생기 안 된다. 트라우마 안 돼요. 위험해요. 안 돼요. 내가 그 장면을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내가 갖고 왔다가 보여주려 하다가 그 장면을 삭제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말로만 들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납니까? 그 화재로 지하철에서 났잖아요. 그거에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진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때 뭐냐면 그 참사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 브레인 좀 그래갖고 그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그 사람 참사 있기 전에 찍은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구사적 살아났어요. 그 참사에서. 그리고 나서 트라우마 생겼죠.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그 영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모든 사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서 바로 그 참혹한 장면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 보기 전에 자기 브레인을 찍었는가 하고 보고 나서 그 영역이 감정을 처리한 영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참혹한 장면을 엄마가 봤는 엄마가 장님이 된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진짜 영화 감독 하시는 분들은 참혹한 장면 웬만한 거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점이 움직이죠. 보입니까 여러분들? 점이 움직이 아닙니다. 우리 시각이 만들어내는 환각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 다른 거 보여줄까요? 자, 보시면, 자, 이게 고양이도 속아 넘어가요. 우리만 속아 넘어가요. 저게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자, 고양이 그림 위에다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나요? 근데 고양이도 속아 넘어가잖아요, 지금. 모든 포유동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에 다 무슨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요거 설명 들으면서요. 이게 종이 탈입니다. 요게 앞면입니다. 그럼 코가 튀어나와야 되죠. 자, 보세요. 뒷면을 보여줘요. 자, 뒷면이 튀어나와요. 뒷면이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금방 이해했죠? 우리 브레인이 환각을 만들어내면 바깥치기 한 겁니다. 눈 뜨고 당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속고 있습니다. 코가 튀어나와 있죠? 이거 뒷면입니다. 코가 들어가야 되죠? 코가 들어가야 되죠? 뒷면입니다. 그러면 코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저걸 돌렸을 때 코가 들어간 게 보여요? 한 0.5초 정도 딱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튀어나가게끔 이 브레인에서 바깥치기 하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브레인이 만든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걸 실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뒷면인데 이게 들어갔다는 걸 한 1초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들어간 순간 보이죠? 요게 앞면이에요. 요건 정상이요. 자, 다시 돌려보세요. 자, 들어가는 게 순간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바깥치기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들어갔죠? 튀어나오죠? 팝 아웃. 저 들어간 거예요. 눈 뜨고 속고 있죠? 자, 이게 한두 예가 아니고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 우리 브레인 안에서 만드는 세계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참조 안 하면 그때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목류병이 그만큼 얘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깥 세상을 참조 안 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내부를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자, 요 척에도 나오는 예입니다. 가가잔의 저 삼각형. 자, 이거 삼각형, 흰 삼각형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다 하는 거죠, 이야기다. 자, 요거는 잘 보면 이 책 니콜라스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우리 거시적으로 보면 사람 얼굴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모자이크잖아요. 그래서 파트를 자, 요게 의외로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셀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매 순간 역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바로 뭐냐면 수십 개 되는 영역을 순간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풍경화를 만드는 게 셀프입니다. 풍경화가 되면 저게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세부로 들어가면 넌센스잖아요. 따라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풍경화입니다. 그 풍경화를 만드는 게 셀프 자아입니다. 그 풍경화가 됐을 때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모자이크는 무의식적인 분열된 거예요. 근데 자, 저걸 모자이크를 결합할 때 바로 누가 결합하냐? 무의식이 결합해요. 무의식이 결합할 때 출처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모자이크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책 주제가 뭐냐면 무의식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의식은 그 이야기를 실행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입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이것도 환각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정제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 브레인의 연결, 최근 많이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브레인은 무조건 많이 연결됐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선택적으로 특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브레인이 더 창의적입니다. 하이 크리에이티브, 자, 요거 좀 보세요. 중요한 자료니까 하이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우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연결이 많이 됐다고 창의적인 거 아닙니다. 굉장히 특화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으로 봐주세요. 이게 아인슈타인 브레인입니다. 실물입니다. 요게 2014년 논문이 나왔습니다. 요걸 갖고 따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브레인을 다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유명한 코파스칼의 섬입니다. 보시죠? 아까 그 잔해운해 할 때 그거 자른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 보이는 요게 코파스칼의 섬입니다. 요게 2억 개의 섬유다발입니다. 자, 요걸 보여줄게요. 아인슈타인이 요게 코파스칼의 섬이라서 잔해운해를 연결하는 2억 개의 섬유다발인데 아인슈타인이 그 비교군에 비해서 거의 한 30%인가 그 논문을 보면 이쪽이 도톰해요. 두꺼워요.
자, 이쪽은 누굴 연결해 주냐면 이쪽을 연결해 줘요. 자아내용에 이쪽을 연결해 줘요. 이쪽은 뭘 하느냐 하면 공간지각을 하는 거예요. 고차원적 공간지각을 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4차원 시공을 비주얼화해야 되잖아요. 수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아인슈타인이 그쪽을 그 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쪽이 더 붉어지니까 이쪽을 연결해 주는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더 커졌다는 게 논문에 나와요. 자, 그런 거. 이거 아인슈타인 브레인입니다. 자아내용에 연결하고. 예. 아까 꼬리핵 보여줬었죠? 꼬리핵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투명 중격. 예. 강의도. 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브레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브레인을 그 파라핀 알죠? 촛물 같은 데다가 이 브레인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젤리처럼 되죠? 그 젤리를 이렇게 아주 밀리미터 오다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합니다. 슬라이싱 하나를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브레인을 어떻게 연구하냐. 요거 보면 얘가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캡처했는데 잠깐 보시면 요렇게 잘라냈잖아요. 요거 레퍼런스 사인데 잘라냈는데 자 빨리 보실게요. 요렇게 파라핀에다 굳혀갖고 요걸 요렇게 하나하나 박편을 냅니다. 저 슬라이싱 하죠. 슬라이싱 했는 거 갖고 전자해밍을 찍습니다. 그래서 시냅스 하나하나를 합니다. 요즘 요렇게 요 과학자가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꿈이론. 요거는 알렌 홉슨이 했던 거고 저 책에도 이거 레퍼런스 달아갖고 쭉 했으니까 요게 꿈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 화면을 그 스마트폰을 찍어갖고 확대 한번 보세요. 그럼 요 꿈에서 작동하는 부위, 그다음 덜 작동하는 부위 전체를 따라가 보면 꿈을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요 신경세포 요게 이제 말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아까 전련체 이야기했죠. 자, 우리 브레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사진은 태아의 브레인, 요게 태아의 브레인입니다. 그러면 검은 부분이 없죠. 연결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태아 때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는 줄어드는데 치매가 들면 더 줄어드는데 왜 브레인은 커지느냐? 갓난애보다 3배 정도 커지는데 커지는 그거에 그 90%가 뭐가 커지느냐 하면 연결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연결을 염색을 하면 까맣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 사진을 보실 때 이쪽 까만 부분은 전부 다 신경 연결입니다. 그 신경 연결이 바로 구리선 같은 건데 이 구리선이 전류가 누설이 안 되도록 테이프를 감습니다. 그 테이프 감는 게 요겁니다. 이거 보이죠? 요게 테이프 감는 겁니다. 이 감는 순서가 아까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으면 전압 펄스가 가는 속도가 30배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보여주면 실물 브레인인데 요거 보시면 요 까만 부분은 전부 다 연결입니다. 그 요거에 요 두께 요게 한 얼마냐 하면 2mm밖에 안 됩니다. 요거에 거의 100억 개 이상 되는 신경세포들이 쫙 2차원 평면에 공면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가 스크랩 했는 건데 이게 올림픽 양궁 선수가 금메달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아요. 안경 쓰고도 여기 보면 0.3인가 그래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을 받아 양궁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의 시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마음의 눈. 그렇죠. 이쪽에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 그 느낌, 감으로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해명이 안 됐어요. 저한테는. 혹시 정답을 아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이거 실험인데 이거 한 10년 전에 스크랩 했는 건데 요 애가 갓 태어난 애예요. 갓난애인데 자, 이 애를 잘 보면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이 아직 안 뜬 갓난애인데 심리학자가 들어가고 혀를 싹 내밀어요.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애가 혀를 내밀어요. 보셨나요? 이 혀를 내밀었죠.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서 어린애 갓난애를 보면 혀를 속 내봤어요. 애가 따라합니다. 됐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하느냐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인데 심지어 어떤 거냐 하면요. 태어나갖고 산모한테 허락을 받고 눈이 떠지기 전에 이처럼 눈이 안 떠졌을 때 혀를 내미는데 그러면 어떻게 애가 따라할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냄새 맡고 따라하느냐? 냄새 맡고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혀를 내미는 거예요. 오직 시각만이 할 수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미스터리요. 실험은 나와요.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애 요것도 보면 학습하면서부터 시각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요 애니메이션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냅스가 이렇게 됩니다. 히포캄팔, 그로스콘,
making contact. 자, 뭐냐면 시냅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빨리 보여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이런 게 우리 브레인 안에 한 1억 개 해마에서 이게 몸부림치면서 요 시냅스를 만듭니다. 이게 동적으로, 예, 하나의 세포에서 10,000개 정도 만들어진다 그랬죠? 지금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거미줄 같잖아요. 쭉 살아갖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예, 수천 개의 단백질이 인텍션을 해갖고 이게 쭉 돌기를 내고 쭉 하는 거예요. 이 돌기 끝에 뭐가 있냐 하면 이쪽은 액틴 필라멘트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액틴 필라멘트 어디 많으냐면 우리 근육세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사는 게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또 브레인에서 연상작용할 때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도 같은 겁니다.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움직임하고 생각은 생리적 메커니즘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방송 그대로 내보냈어요. 이게 해마입니다. 내실. 자, 브레인 실물을 한번 보세요. 이거 방송에 천천히 내보였어요. 내가 좀 빨리 보여줘도. 보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빨리.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수첩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습작으로, 예, 강의하면서, 예, 내 수첩에 다 그려갖고 이걸 이제 3차원으로 그림으로 바꾸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브레인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책을 이제 간직거려요. 이건, 자, 이런 그림은 어느 책이든 어느 논문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냈으니까요. 전적으로. 예, 이렇게. 전체 브레인이. 자,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전부 다 논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예, 이거 하나하나 논문이 한 4-5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손에 뭐 이런 것들 작동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시각이든, 예, 그 다음 연수, 호흡이든, 예, 그 다음에 이거, 그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도 이제 방송을 했죠. 이런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예,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전부 다 모델링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한번 볼게요. 혹시 치매에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치매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치매에 전부 다 한 100개 들어간 단백질이 전체 인텍션을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 이제 그런 작업들의 이제 결과로서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무의식이란 말이 묵직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로 환자들을 오래 만나면서 신경과학의 전문가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한데 만나면서 그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이 전체를 이 많은 황당한 놀라운 이런 걸 하나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 단계의 가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브레인을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나의 질문을 해갖고 이 많은 걸 설명할 수 없을까 하는 오랫동안 자기의 그 갈증을 한 권의 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가설이 많이 들어갔긴 한데 굉장히 근접하게 실질적인 많은 환자를 보면서 모델링했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참으로 드문 책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